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분위기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본격 적용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시중은행권도 워낙에 저금리로 대출 수요를 많이들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쪼이는 기간이 시작이 될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발표가 오늘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자본시장은 그리 녹록치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자본의 심리 기전은 상당히 경색 국면으로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대출 태도를 보면 3, 4분기 국내 은행 이 대출 관행은 기업과 가계 둘 다 상당히 강화가 되는 국면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 굽이굽이 흐르던 자금의 줄기가 이젠 딱딱 중간 단계에서 필터 과정을 거치겠다는 건데, 한 달 만에 주담대만 6조 4천억이라는 정말 이건 오버 슈팅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뚜껑을 날릴 정도의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으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자체적인 쪼임새가 없으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대서양과 태평양과 같은 거죠. 부채가 이렇게 한계를 모르게 되면 국내 경제동력원은 그냥 블랙아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건데, 이렇게 무분별한 빚잔치를 계속해오는 분위기 차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기업 대출 역시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으로 여신 건전성 관리로 은행들이 죄다 돌아서는 것으로, 그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역대급 주담대 증가의 비율이 공포를 불러올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 태도가 좁혀질 것으로 한은도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한은의 이 발표에서 역설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이렇게 은행의 대출 행태가 상당히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대출 수요 부분을 보면 기업 대출 수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 중소기업이 자금을 땡긴다는 거는 지금 실적 악화가 만성화가 돼서 이건 밴드 붙여서 상처를 아물기 기다리다가는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급전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떼오는 식의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대출 수요의 갈증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얼어붙어 있고 중소기업이 헤쳐나가려는 대외 무역 부분에서도 난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만 넘어가 보자라는 생존 형태의 서바이벌 대출이 급증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이거 되게 위험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증한다는 건 산업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디레버리징 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현 중소기업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가계대출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유는 바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이건 각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라도 주담대와 신용대출 통해서 개인도 자금을 땡기려는 시도조차도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는 국면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얘기죠. 한은의 오늘 이 발표는 은행의 대출 창구가 좁아지는 반면 그 대출 창구로 달려가려는 기업과 개인은 더 급증하게 되는 전형적인 장기 불황 속에 자금 쟁탈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지금 경기 전반의 모습이 여과 없이 투영이 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승전 위험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내 신용 위험은 기업의 신용 위험부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많은데 막상 그 자금을 깔고 수익을 내야 하는 수익률에서 현저하게 딸리는 모습이 시전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용 위험이라는 한계선상에서의 이 꼴딱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 역시도 마찬가지고,
채무 상환 부담은 뭐 높은 수준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은의 고민이 딱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절대로 금리는 내리지 못한다는 형편이라는 것.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군불을 피우고 있는데도 뭐 그 군불이 그냥 디지털 불멍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 가짜불이라서. 디지털 불멍의 한계죠. 역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라는 요구가 무수히 쏟아져도, 그리고 시장이 디지털 불멍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빨리 내리라 해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 때문이라도 개인은 채무 상환 부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은행 대출 행태 서베이에서도 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팩트죠. 실제로 이런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빡빡해질 거라는 신호는 실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1순위 마감을 한 장이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여기 분양가가 12억에 달합니다. 장이 6구역 정비사업지인데 365세대 모집에 1순위 12,000명이 몰렸습니다. 예상보다 뭐 엄청나게 몰린 것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을 찍었는데 84A에서는 64대 1을 훌쩍 넘어서 버렸어요. 일단은 입지에 포인트를 둔 것 같고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84제곱이 17억에 육박을 했으니까 착시 효과라는 이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이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에 비해서 뭐 12억 수준이니까 5억 정도 싸네. 이런 단순 계산식도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끝물에 와서 상당히 성급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전에 분양했던 다른 단지보단 10,000명이 조금 적은 수치. 대체로 서울 입지가 그래도 역세권 각이 나오는 곳들은 2만 명이 넘어서는데, 여기는 아무튼 좀 더 두고 봐야 할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 진입을 서두르지 마시라.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냥 대공황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불사조가 날개를 펴고 세계 경제 자체를 세게 뒤흔들 충격파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 자산시장은 초반에 말씀드린 한은의 은행대출 행태에서 봤듯이 거의 부채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방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휘청거릴 수 있는 변수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 특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곳만 그렇지 여기를 벗어나면 알짜 없습니다. 의정부에서 분양한 곳 83세대 모집에 25명 지원했습니다. 화성시 명남 WS 역시도 58세대 모집에 22명 지원. 게다가 강원도 원주 역시도 170세대 모집에 24명이 지원을 하는, 거의 뭐 미분양 일색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중견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PF 문제가 괜시리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거의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분양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어서 그냥 대대적인 손절가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주택시장은 더욱더 어려운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초반에 중소기업 자금난이 극심해져서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은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딱 이런 케이스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 농협에선 상반기에만 부실 채권만 3조 2천억을 털어버리는 상각을 단행을 했는데, 일단 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저당으로 잡아놓은 물건들 내다 파는 거죠. 상각이나 매각통해서 장부에서 부실을 까는 건데, 이 부실 규모가 작년 상반기 2조 2천억 수준에서 1.5배 정도 늘어난 3조 2천억 규모가 됐다는 것도 아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뭐 떼인 돈으로 분류를 하는 상각 처리, 혹은 그냥 헐값에 매각을 해버리는 식으로 부실을 지워내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부실 규모가 갈수록 파이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무리해서 들어온 기업이나 개인이 그동안 어마무시 많았다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거.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은이 오늘 발표한 은행권 대출 행태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뒷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특례 대출,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얼마나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지,
이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도 연말로 가면서 엄청난 충격파에 직면할 가능성 높아서 갑자기 확 꺾이는 분위기로 돌아설 결정적 분기점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금융당국에서 이걸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일단 개인들로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작은 풀 안에서 잘 생각하시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틈새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무순위 줍줍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 성남 고등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는 강남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서 체크를 해 볼 만한 곳이죠. 바로 판교밸리자이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규제사항이 거의 없어요. 일단 전매 제한은 3년 정도 살아있는 곳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서 전세로 보증금 활용도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순위 사호라서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서 선당 후공 가능하고요. 당첨되고 취소해도 뭐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일단 주변 호반 서밋이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가 8사제곱 14억대까지 찍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좀 격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최초 분양가가 동네가 동네인지라 저공비행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가격은 초기 분양가 그대로인데 4년 전 가격도 9평이 8억 5천 수준. 확장비는 300만 원 수준. 확장비는 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네요. 그래도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강남권 접근성을 따지자면 장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12억보다는 뭐 4억이나 저렴하고요. 주변 최고가를 찍은 단지와 비교해도 6억이라는 방어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진입하기에는 8억도 요즘 상황에서는 안전한 가격이 아닌 요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무의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유의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냥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으니까 주변 전세 시세 보증금도 뭐 판교밸리 호반 서밋이 6억 중반 정도 되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보이는 것들 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과감하게 제낄 곳은 스킵하는 것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꼭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회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한은의 오늘 대출 행태, 은행권이 비상하게 돌아가게 될 하반기 분명하니 잘 준비를 하시고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는 요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이렇게 지금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자금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비해서 공급 창구가 줄어가고 있고, 폭증의 추세도 뭐 이젠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면 움츠려들 기세로 바뀌게 될 건데, 막무가내식 접근 절대 금물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얼만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골든타임 잘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